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이 컨셉 계속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정말 오늘 영상이 이 컨셉에 맞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보고 놀라셨고 충격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다주택자들 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 특히 내 집 마련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명 1216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드릴 텐데, 총 10가지, 무려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보시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내용을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정부 대책 자료의 보도자료 원문인데요. 항상 여러분들 이 자료의 원문을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이 자료의 목차를 보시면은, 자, 1번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이건 배경이에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정책 대응 방향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하겠다.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큰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방향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요. 자, 이 4번 이제 향후 추진 일정은 계획이죠. 이렇게 하겠다. 그럼 역시 메인은 뭐예요? 이 시장 안정화 방안, 요거란 말이죠. 이 세 개에 대해서 첫 번째는 대출, 그리고 3번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그리고 4번이 공급인데, 우리 절세의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2번 보유세하고 양도소득세, 세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부세예요, 종부세. 자, 보세요. 현행 3주택 이상이면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0.6에서 3.2%까지 세율이 나오는데, 이게 무려 최고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히 조정지역의 2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총 보유 주택수가 3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 아마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더 커진다. 이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 바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3.2%도 굉장히 높았는데 4%까지 나오면은 꽤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분명히 보유하고 있던 물건 중에서 몇 개의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내가 1주택자에서 2번 주택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실거주 마련하실 분들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특히 조정지역 2주택인 경우에도 원래 세부담 상한이 200%, 즉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 종부세가 내가 뭐 보유세가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올라가도 200%, 즉 200만 원 2배 이상은 안 올라가는데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은 200%였어요. 근데 이거를 300%로 열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조정지역 2주택도 300%가 됐다. 3주택도 300%입니다. 세부담이 보유세가 특히 더 늘어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보유기간이 좀 길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종부세 이제 세액 공제를 하고 있는데, 그 공제되는 게 현재 개정안이 현재 10%에서 이렇게 20%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최대 40%까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령자와 장기 보유 공제를 합계를 내가 맥스치를 받으면은 80%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세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1주택자이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종부세가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재산세는 모두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작가격비율을 곱해서 이제 재산세가 나오는데, 이 재산세는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자, 공시가격에 대해서 여전히 공시가격의 평균 현실화율이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이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68%인데 이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겠다. 그리고 특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이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 공시가격이 인상이 되면 재산세는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주택자이신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소 세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명 갈아타기죠. 아니면 퐁당퐁당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자, 이건 별표 쳐야죠. 일반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에서 조정,
그리고 비조정에서 비조정인 경우에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문제는 조정에서 조정이죠. 조정에서 조정을 갈아탈 때 나는 A에서 이렇게 B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정 기간 안에 요 A 주택을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이걸 파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B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A를 매도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자, 그리고 B 주택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B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B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즉 전입을 해야 돼요. 거주를 해야 돼요. 자, 당연히 A를 사고 나서 1년 있다가 B를 사라. 이거는 기존하고 동일하죠. 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였어요? 1년 있다가 사라. 얘는 최소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해라. 그리고 이걸 사고 나서 3년 안에 팔아라. 그래서 1, 2, 3이었는데 이제 안 그렇죠. 그냥 111이죠. 111. 111. 기존 주택을 그냥 빨리 매도하고 그냥 이사 가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1년 있다가 나중주택을 사시고요. 그리고 나중주택을 사고 나서 1년 이내에 그 나중주택 무조건 들어가 사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주택을 산 다음에 1년 이내에 먼저 집을 팔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설령 예외적으로 내가 나중주택, 사례에서 B, 나중주택은 내가 1년이 지나고 나서 들어가도 되지만 먼저 가지고 있던 주택 A는 무조건 1년 안에 파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 못하면 비과세가 안 된다. 그거 반드시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게 있는데, 자, 분양권이 이제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들어간다.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분양권이 다주택 중과 여부 판단할 때 분양권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제는 분양권이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그냥 1주택이거나 아니면 2주택 중과로 그냥 끝낼 수 있던 게 분양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과 세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1년 미만이면 50%, 1년에서 2년이면은 40% 양도세 세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앞으로는 주택,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도 40%가 아니라 50%, 기본세율이 아니라 40%, 그리고 2년 이상이 돼야 기본세율, 이렇게 바뀝니다. 좀 아쉽죠? 주택은 그래도 약간 좀 특별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는데 아쉽다. 그래서 이걸 좀 바로 바꾸면은 좀 많이들 아쉬워할 것 같아서 정부가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좀 나왔는데, 그냥 모든 기간에는 거주를 해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 즉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이제 좀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인데, 자 보세요. 자, 1세대 1주택자가 있는데 비과세죠. 그런데 실거래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 비과세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었죠? 장기부유 특별공제를 최대 80%를 해주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내가 만약에 보유만 3년 했다면 12%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보유도 하면서 동시에 거주를 했다면 12%가 들어가서 최대 24%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10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10년을 그냥 보유만 했다. 그러면 40%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거주를 해야지 두 개가 합산이 돼서 80%까지, 최대 맥스 80%까지 가져갈 수 있다.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입니다. 내년부터, 즉 20년부터 적용되는 거는 2년 이상 거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죠. 나는 전체 보유기간이 굉장히 길어. 고가주택이 비과세야. 그런데 이게 2년 거주를 겨우 딱 저스트하게 채웠어요. 그럼 내가 전체 혜택을 다 받고 비과세를 받고 팔려면은 2020년 안에 파셔야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게 좀 전체 보유도 했지만 전체가 다 거주 기간이야. 그러면 좀 천천히 파셔도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9억 초과 부분에 대한 담보대출이 강화가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까지는 주택가격 구간 없이 LTV를 40%를 적용해줘서 9억 원 이하분은 기존처럼 40%가 되니까 3억 6천이 되겠죠. 자, 그런데 9억 초과분 여기 얼마죠?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14억 원이에요.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여기에 40%를 곱했기 때문에 5억 6천만 원이 대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9억까지는 40%, 9억 원이 넘는 5억에 대해서는 20%, 그래서 4억 6천. 그럼 차이가 얼마 나는 거죠?
1억 원이 차이가 나는 거죠. 1억 원. 자, 여기 앞에 시가라고 되어 있지, 시가. 이 시가가 뭐냐면요. KB 시세죠. KB 시세. KB 시세. 그리고 한국 감정원 금액이 있습니다. 이 한국 감정원에서 나오는 시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높은 걸로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희한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계약서는 예를 들어서 한 15억을 계약서를 금액을 쓸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KB 시세가 그거보다 좀 낮겠죠. 일반적으로는 실거래가 기반이니까. 그러면 이 KB 시세에 기준을 해가지고 40%, 2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 15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다는 놔두지 않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 상담사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여기 나오죠.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라고 이제 정부가 이름을 지었는데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반드시 만약에 고가주택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물론이고 주택 임대업, 매매업 그리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출 대상까지 전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흐름, 자금 준비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원래는 이 세금 분야 중심으로, 세제 중심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대출에 대한 부분도 워낙 세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간단한 사항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봤고요. 특히 그 기준이 되는 게 시가라는 거, 내가 쓴 계약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KB 시세라든지 감정원, 이게 잘 확인이 안 되시면은 대출 상담사 또는 금융권에 확인을 하셔서 사전에 이의 없이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세제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오늘 분명히 제가 좀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려서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아쉽지만 우리 지금 절세의신 지금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데 기존에 나왔던 영상도 일부 이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다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이제 막 이제 채널 구독하면서 세금 공부해야 되겠다 하신 분도 계실 텐데 또 이렇게 바뀌어서 약간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좀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도 실수한 게 있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많이 이렇게 즉각 수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사전에 여러분들이 뭔가 계약서를 쓰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영상 있죠. 세무상담 잘하는 법을 보시고 세무사님 찾아가셔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정보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알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늘 도움되는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였고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